여러분, 달러 예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거주자 외화 예금의 잔액은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942억 달러나 됩니다. 11월 달 대비해서도 많이 늘어났어요. 11월 달에 936억 1000만 달러였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해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달러에 대한 예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날까요? 간단합니다. 경제 위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IMF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어봤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1달러에 2,000원, 2,2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으니 이게 달러가 얼마나 귀한지 또 알게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일단 위험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달러를 사재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달러에 대해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는 1285.7까지 기록할 정도로 달러가 폭등했고요. 요즘 12월 30일까지는 1100원이 깨졌습니다. 1086.63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다시 달러가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죠. 또 워낙 많이 지금 달러가 떨어졌잖아요. 1월 2일 날이 1158.1원이었는데 12월 30일 날은 1086.35를 기록하니까 쌀 때 사주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2월 2일 20시 기준입니다. 1116원이에요. 1116원 1달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쌀 때 사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달러를 사모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는 것도 보면요, 이게 개인만 사는 건 아니에요. 개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기업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기업은 수출을 잘 해서 실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업도 622억 6천만 달러입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그런데 개인은 보세요. 개인. 가계 보세요. 177억 8천만 달러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만큼요 우리 개인들은 달러가 있을 때마다 사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는 사람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한 40대 정도만 되면요, 40대 이상만 되면 전부 다 외환위기도 경험했고 금융위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러가 값이 싸면 계속 사놓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 달러를 쓸 때는 내가 외국을 나갈 때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러를 사놓으면 달러 가격만 올라가면 이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요즘은 위기에 대한 대응법으로 달러 사재기를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환테크라고 하죠. 환테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외화보험 있잖아요. 외화보험. 보험권에서 이야기하는 외화보험. 와, 이거 엄청납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5,355건이었거든요.
이게 2018년에는요. 5만이에요. 5만. 5천이 아니고 5만. 5만 1,745건입니다. 5만 1,745건. 와,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2019년 가잖아요. 그러면 7만 8,643건이에요. 그야말로 폭증세입니다. 폭증세. 폭증세.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20년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2018년 그 앞에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떤 바닥이 점점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정확히 알아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달러는요. 정확히 알아놔야 될 게 내가 달러 지폐를 통장에서 입금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은행에서 사잖아요. 환전해서 지금 전산으로 달러를 입력하는 경우 많지요. 이럴 경우에는요. 예, 달러를 지폐로 인출하려고 그러면 1%에서 1.5% 수준의 현찰 수수료를 떼야 합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내가 달러를 직접 사서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현찰 수수료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1%에서 1.5%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달러 통장 예금, 예금자 보호 얼마까지인지 아세요? 이것도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 5천만 원까지예요. 그렇다고 환율이 하락해서 손실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라는 거니까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될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현찰로 바꿨을 때 현찰 수수료가 1에서 1.5% 된다는 사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원화로 바꿨을 때 5천만 원까지만 된다는 사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놔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 미국이 워낙 달러를 많이 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3조 달러를 풀었다고 이야기해요. 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일단 9,900억 달러를 풀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조 정도 됩니다. 2천조.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분명히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면은 이거 올라가는 거겠죠. 예, 달러를 사는 게 좋고 달러를 계속 사 모으는 게 좋겠죠. 이거는요. 우리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물 경제의 핵심이 수출과 내수잖아요. 수출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내수가 좋아질 거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냐?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달러는 더 밑으로 내려가요. 1,100원도 깨지고 1,000도 깨질 수도 있어요.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면. 그러나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게 1,100원에 1,200원도 갈 수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연말쯤에는 뭐 1,100원도 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1,050원까지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재테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쟁이 무역 전쟁이 또 벌어질 텐데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예, 달러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살 때 사두는 게 마음은 하나 편합니다. 아셨죠?